영하 45도 폭한의 바다 남극.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선원들의 배를 덮치고 있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극한의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업은 계속됐다. 당장이라도 그물을 삼킬 듯 일렁이는 거센 파도. 수십 년 배를 타온 베테랑 선원들의 기술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한 시간여에 걸친 남극 바다와의 사투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길이 90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배 안 가득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21세기 인류 최후의 식량으로 불리는 크릴 새우. 그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대륙의 최남단 아르헨티나 우스아이아. 지난 4월 우리는 남극으로 향하는 운반선을 타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다. 서울을 출발한 지 3일 만의 일이었다. 우스아이아는 대륙에서 남극으로 향하는 기착점 중 한 곳이다. 밤 11시 물건 선적을 모두 끝낸 운반선은 우스아이아 항구를 출발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육지의 품을 떠났다.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한 바다. 그것은 멀고 긴 항해의 시작이었다. 남극에서 조업 중인 동산호로 가기 위해 우리가 탄 배는 러시아 선박인 프로스트 델피오. 보름에 한 번씩 연료와 음식 등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나른다. 동산호가 현재 조업 중인 장소는 세종기지가 위치한 킹 조지아 섬 인근 바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된 남극은 도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욱 거칠어졌다. 수천 톤에 달하는 배가 가랑잎처럼 출렁이었다. 동산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통화를 시도했지만 미처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교신이 끊어지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서 동산호를 찾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거친 파도 속에서 유빙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극의 바다가 가까워졌음 알리는 신호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헤맨 지 6일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동산호였다. 5,000톤에 이르는 배가 남극의 얼음바다를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갑판호에 산 한국 선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까스로 만난 동산호였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영하 30도를 오가는 남극 바다에선 조그만 충돌에도 배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원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몇 시간에 걸친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동산호와 델피오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안전 상태를 확인한 취재팀은 동산호로의 이동을 시도했다. 남극의 거센 바람은 금방이라도 그물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공포감마저 들게 했다. 안녕하세요. 예. 무사히 동산호에 도착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갑판 위에 올라서자 칼날 같은 추위가 온몸을 엄습했다. 동산호의 선원들은 바로 이런 추위와 혹독한 날씨 속에서 남극의 바다와 싸우고 있었다. 준영아, 뭐하러 한다 이거? 1년 동안 배에서만 생활해온 선원들은 외진이 들고 온 뜻밖의 소식에 반가워했다. 5월 6일 신문이면 열흘밖에 안 지난 거냐? 서울에서 17,000km 떨어진 남극의 바다. 육지와 격리된 그곳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고국과 가족의 소식이었다. 한국 소식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잘 궁금하죠. 자, 갑판장 선수 헤드라인 3m 슬랙. 그 시간 갑판 위에 선 동산호와 운반선 사이에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선수 벌어집니다. 선수 렉거 하겠습니다. 자, 선수 렉거, 선수 렉거, 선수 렉거. 선원들을 지켜보는 정은표 선장의 눈빛이 날카롭다. 분리 작업 역시 두 배가 맞닿을 때만큼이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육지로 향하는 운반선을 뒤로 한 채 정은표 선장은 다시 긴 항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310도. 310도. 운반선이 싣고 여유도 잠시 그들의 눈앞에는 헤쳐나가야 할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남극은 겨울에 들어섰다. 바다는 남극점을 중심으로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다. 바다 위를 흘러다니는 거대한 유빙들이 바람에 따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은 충돌에도 배는 두 동강 나버릴 수도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유빙들 때문에 정은표 선장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저 보는데 크게 지금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밤에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잘 안 찍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치라이터 없이는 약간 항해 자체가 안 되니까. 빙산 밑에 서식하는 크릴을 잡기 위해선 피해갈 수도 없다. 이게 전부 다 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으면 100m니까 30m, 20m부터 120m까지 100m층으로 어군이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이번엔 바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어두운 바다 위에 얇은 얼음층이 뱃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얼음 조각이라도 추위로 얼어붙은 배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빠져나갈 길을 찾기 힘들 만큼 사방은 온통 얼음바다였다. 돌아가야 되겠다. 저 빠지면은 위로 틀어라. 350도로 틀어라. 위험해서 안 되겠다. 뱃머리를 돌려봤지만 이미 얼음이 배 주위를 둘러싼 후였다. 잘못 들어왔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했다. 지켜보는 항해사의 마음도 다급해졌다. 이거 빠지거든. 영도로 가자. 안 되겠다. 못 빠져요.
빙산군입니다. 향이 자체가 막 불강해요. 지금은 어군을 찾는 게 아니고 물자리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어군이 얼음이 빙산이 많아가지고 지금 작업 자체가 이쪽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나 이미 배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해가 뜨고 얼음이 조금이라도 녹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자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닷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에 달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눈벌에 가파는 꽁꽁 얼어붙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조업을 위한 선원들의 준비는 계속됐다.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뭐 롤하고 뭐고 뭐 다 얼어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극 바다의 조업은 하루 24시간 계속된다. 눈보라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선원들에겐 조금 더 힘든 환경일 뿐이다. 거센 파도를 뚫고 투망이 시작됐다. 길이가 90m의 거대한 그물이 남극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물의 무게만도 8톤에 이르기 때문에 투망 작업은 대부분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물이 바다로 내려가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바닷속 그물이 곧게 펴져야만 더욱 많은 크릴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갑판 위로 밀려드는 파도 때문에 작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다. 선원들은 중심을 잡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와 싸우고 있었다. 이 줄은 무슨 줄이에요? 이거 사람이 안에 작업해야 되니까 안전줄입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투망 시간이 수십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100m가 넘는 갑판 위를 선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야 한다.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 거센 파도 속에서 붉은 빛을 띤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간이 선원들에겐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다. 그물은 파도를 뚫고 무사히 갑판 위로 올라왔다. 새우는 좀 예민해가지고 양망하면서 상당히 좀 신경 있습니다. 잘 원형 그대로 버텨놓으려고 제폭을 내가 좀 살살 양망합니다. 다른 어종 같으면 빨리 확 잡아버리는데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들이 남극 바다에서 잡아 올리고 있는 어종은 크릴 새우. 이 배의 경우 하루 평균 70-80톤의 크릴 새우를 잡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파도 때문인지 양이 많지 않다. 기록이 조금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래갖고 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크릴 새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어종 중 하나다. 몸 길이는 4 내지 6cm. 크기가 작고 보관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주로 동물 사료용이나 낚시 미끼용으로 많이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어종의 수가 줄어들고 바다가 황폐해지면서 크릴 새우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안에 원래 몇 킬로씩 담아요? 이거 한 개 지금 12.5kg씩 갖고 있습니다. 크릴 새우의 보관 작업은 다음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까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갑판장도 일선을 돕기 위해 작업장으로 내려왔다. 지금 투망을 해놔가지고 요거 처리하고 나면 또 양망할 겁니다. 쉴 틈이 없으시나요? 돈 벌러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크릴은 햇빛을 받게 되면 검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잡는 즉시 작업장으로 보내진다.
열을 받으면 금세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얼려서 보관해야 한다. 다음 운반선이 도착할 때까지 크릴은 냉동 창고에 보관된다. 최근 들어 크릴을 본격적으로 식량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크릴은 이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산호 역시 크릴을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자숙기라고. 오늘 내십시오. 저 새우 이거 삶아가지고 크릴을 원어로 삶아가 제품 만드는. 처음 시대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처음 한 겁니다. 요 시험 생산 해보고 요 기기도 이제 여기 맞춰가 만들어 볼게요. 이 기계는 냉동 시설 없이도 크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극 조업에 있어 어장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없이 펼쳐진 남극 바다에서 일정한 데이터 없이 조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잡은 크릴 새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조업에 활용한다. 샘플을 사이즈를 측정하고 사이즈 및 컨디션 같은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지역에 올 때 그 어느 지역에 어느 사이즈에 뭐가 나타나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기록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꼼꼼히 기록한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에 조업할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투망을 끝낸 선원들은 다음 양망 때까지 잠깐의 휴식을 갖는다. 추위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가판부 선원들 좀 바깥에 좀 춥고 그러니까 잠깐 여기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좀 바람도 피하고 이래 하는 데입니다. 아, 추워요? 좋아요. 추워요? 동산호에는 30명의 한국 선원과 60명의 외국 선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짧은 휴식 시간도 끝이 났다. 잠시 몸을 녹인 선원들은 다시 가판으로 향했다. 그런데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밖에 안 나와? 아,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양망하고 있잖아. 금방 그래. 지금 저 금방 여기다 교회에서 야 15분 금방 교회야 청소해야 될 거야. 이전에 잡은 크릴 새우의 보관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4년차 항해사인 정옥철 씨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아, 지금 양망하고 있는데 지금 고기 처리는 하고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고기를 바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피시몬드 안에를 그 고기가 떨어지는 그곳을 갖다 확실하게 청소를 하고 소지를 해야 되는데 소지를 안 하고 떨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크릴 새우는 보관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빨리 해야 되겠네. 설치해야 되겠네.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이 물질이 섞이게 될 경우 애써 잡은 크릴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남극의 아침이 밝았다. 기다리던 햇살이 내리비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다. 바다를 뒤덮었던 얼음은 녹았지만 풍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칠어졌다. 동산호는 다시 한번 조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크릴 새우를 잡는 데는 트롤 어법이 사용된다. 그물을 물속에 넣고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낚는 조업 방식이다. 모두들 안간힘을 썼지만 파도에 휘말린 그물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거친 파도를 견디지 못한 그물이 터져버리게 된다면 큰일이다. 그물의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년간 바다를 누빈 베테랑 선원들의 경험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노련한 갑판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거친 파도를 뚫고 그물이 갑판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평소에 비해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물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풍랑이 몰아치는 남극의 바다. 그 가운데서 동산호는 힘겨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 정은표 선장은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순 없었다. 그러나 어장 이동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데만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막상 어장을 옮긴다 해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다. 여기서 북동쪽에 있는 한 이틀 오리배 선속으로 한 이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로 어장 이동하게 됐습니다. 어장을 이동하는 순간에도 가판이 선원들의 작업은 그칠 줄 모른다. 이전 조업에서 다행히 그물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다음 조업을 위해선 이것저것 찢어진 것을 미리 수선해 두어야 한다. 이게 좀 날씨 안 좋고 이게 좀 강도가 약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빠른 손놀림을 위해 맨손으로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고기 잡는 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마음이 찢어지지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손 안 시려요? 예? 시리지요. 장갑 끼고 손 빨리 못 놀리거든요. 선원들에게 그물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무기와도 같다. 남극 바다의 취점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바다와의 전쟁을 눈앞에 둔 선원들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 사이 동산호는 서서히 목적지인 사우스 조지아로 향하고 있었다. 사우스 조지아의 날씨는 같은 남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고 따스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선장과 항해사들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인사하시다 도착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선 영국령인 사우스 조지아 수산청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쪽 유럽 쪽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해양 오염 방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웠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배 운항 정지를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출발한 지 이틀 만에 동산호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다. 인근 바다에 들어서자 보트 한 척이 동산호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우스 조지아 인근 바다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 담당관들이었다. 남극 바다는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산호에 오른 영국 수산 담당관들은 곧바로 선장실로 향했다. 영국 수산 담당관들은 동산호에 타고 있는 한국 선원들과 외국 선원들의 여권과 신상 명세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조업에 사용하는 그물 역시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물이 바다 아랫바닥을 훑게 되면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 수산 담당관들은 배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갑판 아래 위치한 작업장과 냉동실의 청결 상태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졌다. 배에 대한 조사는 2시간 이상 계속됐다. 사우스 조지아 인근 바다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조사가 끝나고 영국 수산 담당관들은 동산호의 조업을 허락했다. 배의 상태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눈치였다. We've been inspecting the ship to make sure that it complies with all the regulations for fishing within Antarctic waters and within South Georgia government's waters. Also, I've been explaining to the captain the formats of the daily reports. He has to report to me every day his catches and number of trawls and what species he's catching. We've also been inspecting his fishing gear to make sure he's got the correct nets to fish in mid-water and not to fish on the bottom, because that destroys the ecosystem on the bottom of the water. 이제 동산호는 사우스 조지아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벌써 이틀의 시간을 허비한 선원들은 잠시도 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물개와 펭귄들이 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물개가 좀 많이 보니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개들이 크릴 새우의 무리를 뿔뿔이 흩어놓기 전에 그물을 내리고 다시 끌어올려야만 한다. 몰려드는 물개와 바다새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원들의 움직임 더욱 바빠졌다. 크릴 새우는 남극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바다 표범, 긴 수염고래, 펭귄과 다양한 종류의 바다새들이 크릴 새우를 먹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여러 동물이 한 종류의 먹잇감에만 매달리는 일은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신기한 현상이다. 그물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물개와 바다새들이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 위로 올라오던 그물이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물을 지탱해주던 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다. 바다에 떨어진 그물 안으로 물개나 바다새가 들어온다면 큰일이었다. 남극 해양생물보존위원회는 동물들의 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기 좀 양이 많이 들어가지고 장력이 좀 세가지고 터졌습니다. 와이어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남극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팔 조심하고 팔.
자, 여기 잡아봐. 한치라도 빨리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요, 이게 자주는 없고요. 한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선원들이 서두른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와이어가 복구됐고 그물은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과연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다시 그물과 연결된 쇠줄이 당겨지고 바닷속에서 그물의 거대한 몸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양이었다. 그물이 입을 벌리고 크릴 새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 좀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어종과 달리 크릴 새우는 많이 잡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무게에 눌려 본래 형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 가족을 떠나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영양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선원들을 위해 좀 특이한 음식을 준비해 보기로 했다. 크릴 새우를 재료로 야식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조리 경력 11년째인 권규붕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릴 새우 요리사가 된 셈이다. 오늘 메뉴 뭐예요? 이거요. 오늘 새우튀김. 새우튀김이요? 네. 직접 잡은 거는 가끔씩 해먹는 거예요? 네.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크릴 새우. 그러나 크릴 새우는 그 영양학적인 가치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남극의 펭귄이 혹한 속에서 먹이를 먹지 않고 60일 동안 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크릴 새우에 포함된 영양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기 전에 예. 크릴이라는 걸 이렇게 들으셨어요? 크릴이라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타갖고 이번에 크릴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샤오라는 건 많이 듣고 많이 먹어보고 하던데요. 크릴이라는 건 이번 처음이에요. 죽과 튀김 같은 간단한 요리지만 한꺼번에 90인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나라와 사람들마다 입맛과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써야 한다. 드디어 크릴 새우로 만든 튀김이 완성됐다. 처음 걱정과 달리 그럴듯한 모양이었다. 이제 선원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맛있다. 식단 같은 거 어렵지 않으세요? 조금 육지보다 아마 힘들죠. 왜냐면 보급이 잘 안 되고 양을 제대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도 외국인도 많이 있잖아요. 예예. 어떻게 식단 짜세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날은 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냥 닭고기나 소고기 또 따로 해주고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위주로 하고 거기에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거의 육고기 위주하고 생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끝낸 선원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선원들이 크릴 새우로 만든 야식을 먹고 있었다. 낯선 음식이지만 모두들 좋아하는 듯했다. 힘들게 바다와 싸워가며 걷어올린 크릴 새우이기에 음식을 먹는 선원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언젠가 고국 사람들도 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맛있습니다. 예? 뭘 만드는지 아세요? 예, 정말 맛있는데. 뭘 만들었어요? 크릴을 만들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올해로 20년째 배를 타고 있는 갑판장 김봉혜 씨. 그는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선원들을 이끌기 위해선 누구보다 배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지난해 5월 고국을 떠나온 김봉일 씨는 벌써 1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언제 제일 집 생각이 많이 나세요? 아무래도 일할 적에는 뭐 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생각이 좀 덜하는데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 있을 때 이럴 때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얘가 제일 안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딸입니다. 참 이쁘죠. 전화 한 번씩 하면은 왜 이렇게 전화 자주 안 하느냐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뭐 전화도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전화 요금도 또 만만치 않고 뭐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하고는 싶지만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그는 외로운 남극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조리실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는 정승남 씨. 조선족 출신인 그는 8년 전 처음 동산호를 탔다. 결혼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다. 처음에 그 탈 때 우리 우승국에 출근했거든요. 우승국에 출근하다가 그때는 뭐 봉급도 좀 적고요. 그래서 좀 돈도 많이 벌려고요. 저 선원학교 다녔어요. 해원학교요. 그 해원학교 타갖고 지금 해원학교 필요해갖고요. 지금 선원생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요. 지금 뭐 약혼한 애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선해갖고요. 행복하게 뭐 잘 살고요. 가정도 이뤄갖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약혼녀의 얼굴을 마지막 본 것이 어느새 1년. 그리운 마음을 사진으로 달래고 있다. 사우스 조지아로 떠나온 지 열흘째. 멀리 육지로부터 운반선이 도착했다. 선상 생활을 하는 선원들에게 운반선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보름에 한 번씩 선원들은 이 운반선을 통해 육지와 교우하게 된다. 고국의 냄새가 배인 음식들도 한가득 실려왔다. 음식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과 연료 등도 운반선을 통해 공급받는다. 오랜 조업으로 인해 지친 몸이지만 운반선이 육지의 소식을 가득 싣고 올 때면 선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는다. 도라지, 간장게장, 고들빼기 등 다양한 밑반찬들이 오늘 선원들의 저녁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식이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근데 오늘 저녁 메뉴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만들 계획이에요? 저녁 메뉴는 저 털면이 해갖고요. 네. 삼겹살 구이라고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운반선에서 실려온 짐을 옮기는 데만도 꼬박 하루의 시간이 걸렸다. 상을 채울 음식보다 더욱 기쁜 것은 고국에서 온 가족의 소식. 정옥철 씨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물건들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데 집에서 회사로 보내가지고 회사에서 운반선을 통해서 이제 운반선이 이제 저희 배에 접선을 해가지고 남극에서 여기까지 3개월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치약이며 샴푸에서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들까지 꼼꼼히 챙겨보낸 물건들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집에 생각도 많이 나고요.
우리 집 대들보 장남 아들께 아들 엄마가 몇 자만 적을게 아들아 무청기나. 부산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던 옥철 씨. 언젠간 훌륭한 항해사가 돼 어머니 앞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날 점심 식당에서는 선원들을 위한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잠시 일손을 놓고 모두들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바다를 건너온 고국의 음식들이며 불판 가득 구워지는 고기가 그동안의 힘겨움을 모두 잊게 하는 듯했다. 음식 속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리란 희망도 담겨 있었다. 음식과 연료의 운반이 끝난 후 이번엔 동산호에서 운반선으로 크릴 새우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보름 동안 잡아올린 크릴 새우들은 운반선에 실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힘들게 잡아올린 크릴 새우를 보내는 선원들의 마음엔 설레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크릴 상자로 가득 찼던 창고는 어느새 텅 비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크릴 상자들이 그물을 타고 운반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남극에서 잡힌 크릴 새우들은 이제 한국으로 실려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것이다. 물건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저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게 잡으셨는데 완제품 내서 이제 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지요. 저 뿌듯하고 이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저희들 입장에서는. 즐거움도 잠시, 동산호는 다시 거칠게 몰아치는 남극 바다와 맞서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배를 덮칠지 모를 거대한 파도와 유빙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정은표 선장은 다음 조업 장소를 고민하고 있었다. 벌써 10년 넘게 선원들을 이끌어왔지만 어장 선택은 아직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한번 잘못 이동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 동안 헤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선원들의 안전과 그날의 어획량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네, 신박국질에 지금 그게 조그만해 보여도요 굉장히 이동이 빠릅니다. 한번 놓치고 하면은요 찾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루도 이틀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프 올리세요. 잠깐만요. 이거 쉽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로 불리는 남극. 그곳에서 동산호의 선원들은 바다와 또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집채만한 그물을 바닷속으로 내리고 끌어올리기만 도 하루 10여 차례. 24시간의 고된 싸움 끝에 걷어들이는 것은 길이 4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새우 크릴. 하지만 그 작은 몸집 뒤에 숨겨진 의미는 크다. 최근 바다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해양자원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남극 바다에 잠재된 크릴 새우의 양은 약 30억 톤. 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크릴은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 남극의 바다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크릴은 우리에게 남극의 바다를 선점할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원이 고갈이 되고 수산 자원이나 이런 것이 고갈이 되고 선박이나 저업선들이 갈 데가 없으면은
이런 이제 남극의 끝단까지 이래 와가지고 이제 저기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자국의 지금은 주인 없는 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남극이 이제 서로 자국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갖다가 주장하게 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거에 어느 정도나 남극에서 조업 활동을 했느냐, 연구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25일째. 취재팀은 다시 육지로 향하는 운반선에 올랐다. 동산호 선원들과 함께한 긴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불모의 바다에 그들이 있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거대한 유빙과 거친 파도 속으로 그들은 유유히 뱃머리를 돌렸다.